90쪽에 도시개발법의 용어 1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조나 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쉬운 말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곳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그 다음 줄칩니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어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자, 그래서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필지들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를 자, 여기에 새롭게 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기반시설도 반듯하게 들어가고 자, 필요한 건축물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아직 개발 안 된 곳을 새롭게 이렇게 개발할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개발이 필요한 이런 미개발지에 자, 도시 개발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로 끝났어요? 구역으로 끝났죠.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도시 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법, 도시 개발법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미개발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어느 법만 적용한다? 도시개발법만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중개가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곳에서도 중개할 수 있죠. 예, 하는데 여기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땅값이 한 100만 원쯤 됩니다. 그렇게 중개하면은 안 돼요. 얘는 뭘 적용받는다? 도시개발법 적용. 기존의 용도지 다 무시될 겁니다. 예. 무시되고 장차 이렇게 자 개발돼 버리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고 이렇게 개발이 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은 땅이 장차 주거지역이 되니까 땅값이 1,000만 원쯤 된다.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장차 상업지역이 될 것 같으니까 땅값이 평당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중개를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여기는 요것만 딱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려니까 여기에 필지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수백, 수천 개의 필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하니까 아, 이것도 허가받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해야 된다?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자, 주거, 상업, 산업, 뭐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등등 자,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를 자, 조성하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자, 단지라는 것은 요거 하나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지,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 상업 단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조그마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또 도시개발 사업이고,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자, 여러 개의 단지와 시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뭐라 부른다? 신도시라 합니다. 그럼 여러 개의 단지나 시가지가 결합된 신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이 도시개발 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어디를 잠시 보시느냐 하면은 교재의 202쪽 보시면은 5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조그만하게 개발하는 것은 그냥 허가받아 개발하고, 자, 거기에 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 되어 있습니까? 1만 정도 있습니다. 자, 앞에 개발의 허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의 주거지역은 얼마입니까? 미만이었죠. 1만 미만일 때는 개인이 개발해라는 뜻이에요. 허가받아서. 그러면 1만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자, 이 사업으로 개발해라, 이 뜻이. 그 지역이 미개발지면 새롭게 개발 필요하죠. 그러면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분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규모 이상으로 지정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자,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에 주로 하는 일. 자, 여기 보시면은 다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미개발 지역에 첫째,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한 대지 조성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단지 부지 조성하고 상가 건물 들어갈 부지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 건설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일을 가지고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교재의 191쪽에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은 뭐 읽을 것도 없고, 자, 제3절에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무조건 절차를 주의해야 됩니다. 절차를. 자,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하려면 첫 단계로 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도시개발구역, 저는 미개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 1단계.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저 미개발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1단계.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시행자가 정해져요. 누가 이 사업을 시행할 거냐? 여기에는 12시행자가 있습니다. 12시행자 중에 딱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실시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이에요. 자, 이 개발계획이라는 건 뭐냐? 개발계획은 자,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방향. 예를 들어서 저 도시개발 사업, 저 미개발지를 저렇게 신도시 형태로 제가 그림은 이건 신도시 형태예요. 여러 개 단지 시가지가 결합됐죠. 자, 저거 신도시 형태로 조성할 건지, 단지 형태로 조성할 건지, 그렇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개발 계획이란다. 그럼 방향 정해두고 시행자 정해지면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 공사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 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수용 사용 방식. 저게 미개발 지역에 있는 저 개인 토지들 있죠. 다 보상금 주고 수용해서 이주시켜놨고 공사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이 방식은 지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땅값 비싸면 수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땅값이 쌀 때,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이 반대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바꿀 환자, 땅지자,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가가 높을 때는 환지 방식을 씁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일일이 수용 못 하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토지로 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섞어 쓰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는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편한데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 1, 2월 달에는 이런 절차 중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숙지를 하고 이 절차를 알았을 때 이제 여기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제3절에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이라고 해놨죠. 거기 요거다. 그러게 개발계획의 봅시다.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줄쳐야 될 것은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 거기 주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계획이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저기에 시행해야 할 이 도시개발 사업에 간단하게 방향 정해주는 계획이다. 어떻게 할 건지 거기 관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신도시의 청사진을 볼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의 헌법적 역할을 한다. 즉 신도시가 나갈 방향과 미래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들어가는데 박스의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17번까지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시행기간, 4번에 시행자에 관한 거, 5번에 시행 방식에 관한 거 등등등.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시험에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거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죠. 어디에 논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14부터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만 줄치고 이게 뭔지는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중간치 두세요. 밑에 내려가면 14번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활구역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원칙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다 수립합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14번은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에 넣으라 이 뜻이에요. 자, 거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가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14번은 안에다가 넣는 기반시설에 관한 겁니까? 밖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밖이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고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적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가업권, 어권, 양식어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세부 목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미개발지 저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저런 토지나 각종 권리관계 다 수용해야 되죠. 그 수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수용하고 어떤 권리를 수용할지 구체적으로는 언제 정해지느냐. 요 실시계 구체적 공사 계획이 만들어져야 정확하게 어떤 토지가 수용되는지가 정해져요. 그럼 이 실시계 만들어질 때까지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못 넣는다. 그래서 실시계 만들어질 때까지 있다가 천천히 넣으라는 뜻이에요. 15번은. 그 다음에 16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 주생활 안정대책.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세입자 파악이 됩니까? 지정해야 이 안에 얼마가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세입자가 얼마든지 파악을 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얼마 정도로 할 건지를 계획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들어가죠. 자, 16번. 자, 거기에 임대주택 건설 등 그런 받고 17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단계적 사업 추진이란 말이 뭡니까? 단계적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시차를 두어 천천히 추진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시차를 두어 천천히 추진한다는 뜻이죠.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시차를 둬서 천천히 추진할 거니까 지금 당장 계획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들어갑니다. 그 말뜻을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니까 이걸 낼 때마다 어떻다? 틀리죠. 예. 말뜻이 뭔지를 빨리 이해하면은 그런 부분은 외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개발계획의 공모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보세요. 자, 3번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변경해도 되고, 그 다음 줄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시장, 대도시장 제외하고 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해도 되고,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요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에 개발계획 수립 시기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에 개발계획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자, 수립 시기에 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오는데 원칙 봅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줄칩니다. 지정하려면 거기 줄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위에 서서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라고 쓰시면 돼요. 지정하기 전에 이 뜻이에요. 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 개발계획 원칙적으로 언제 수립해야 됩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예외 다만 줄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가 무슨 말입니까? 공모, 공개 모집. 예. 자,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개 모집하려면 구역 지정해 두고 여기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지정 전에 수립하는데, 예외로는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첫째 이유가 공모할 때.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 2, 3 찾았습니까? 1, 2, 3, 4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1, 2, 3, 4 옆에는 미개발지라고 썼어요.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지정해두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다 조사한 후에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있죠? 옆에 씁니다. 정치 목적이라 썼어요. 정치 목적.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연 녹지 지역, 미개발지죠. 2번 생산 녹지 지역, 미개발지죠. 3번 도시적 외지역 어디입니까? 관리 농림 자란경 보존지역이니까 미개발지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공업적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줄칩니다.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주거 상업공업적이 100분의 30 이하고 나머지 100분의 70 이상은 주거 상업공업적이 아니죠. 그럼 미개발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다 미개발지입니다. 이런 미개발 지역에는 구역을 지정해두고 여기는 어떻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4번에 주거 상업공업지역의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얼마 이하가 돼야 됩니까? 100분의 30 이하 돼요. 시험에 어찌 나오느냐?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100분의 30 이하에도 100분의 2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합니다. 예. 그거 당하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또 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입이 보살이란 말 아십니까? 자꾸 제가 그 보살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안 온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100분의 30 이하는 100분의 20도 들어가죠. 그렇게 주의를 하시라 이 뜻이.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하고, 이게 뭐냐? 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라는 것은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 어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두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까? 안 들어봐야 됩니까? 들어보고 계획을 만들어라 이 뜻이. 자, 그래서 5번이 정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다? 세종시예요. 세종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은 버리시고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또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방식을 쓰죠. 여러분이 수용 방식과 한지 방식은 자세히 배웁니다. 앞으로. 자, 한지 방식은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그럼 한지 방식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라 이 뜻이에요. 왜냐? 비용 부담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럼 한지 방식인데 비용 부담자 동의 안 받고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비용 부담자들이 비용 부담 못 하겠다 하면 동의 안 하면 그 계획 수립한 것만 헛고색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한지 방식,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자,
어떻게? 대상 토지 면적. 자, 3분의 2 이상의 자, 소유자 동의받고 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지방식 같은 경우 비용 부담자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들 비용 부담자 동의 없이는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원칙에 줄칩니다. 지정권자는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한지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에 예외. 자, 1번 동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나 변경할 때 다음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위교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한지방식의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자, 이럴 때는 동의를 어떻게 해라? 예, 생략해야 된다. 왜? 국가 자체가 한지방식 사업을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또 3, 4를 넘어가 배웁니다, 이거. 자, 시행 규정을 정해서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합니다. 자, 국가 자체가 한지방식으로 사업할 때 뭘 정한다? 시행 규정을 정해요. 자세한 시행 규정을 정해서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동의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을 따라 보시고 이번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3분의 2 소유자 동의받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되죠. 이걸 어떻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지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봅니다. 뭐 지금부터 하면 뭐 엄청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부합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다 3, 4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개발계획 수립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계획은 뜻이 사업에 대한 뭐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 계획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수립 시기랬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지정한 후에 수립하는 계획이 자, 거기에 14, 15, 16, 17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수립 시기에 있어서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자, 미개발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주상공업지역의 면적학계가 전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정치 목적. 이럴 때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한지방식일 때 동의받아야 되죠. 자, 이런 점이 먼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서 197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에 왔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 그리고 자, 지정 규모에 관한 거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누가 이걸 지정할 거냐. 자, 지정권자. 자, 원칙은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누가? 광역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자, 그리고 도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걸 죽여서 여기는 시도지사라고 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세종시장은 안 들어가요. 왜? 세종시장은 국가가 개발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합니다. 그리고 예외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정권,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해놨죠.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자, 그 위에 시도지사 위에는 이 말 써야 되죠. 특시 X라고 써요.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2개 이상 행정에 걸쳐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5가지 지역이 박스 안에 소개되어 있죠. 갈로 묶어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봅니다. 자, 1번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라.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네. 그럼 세종시는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1단계 끝났어요. 2단계, 3단계가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은 앞으로 지정 권한이 당분간 계속 없습니다. 지금 1단계만 해놨어요. 1단계 해서 행정부처,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이 다 내려왔죠. 그리고 공무원들 살 아파트 주에 지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2단계를 하면은 뭐가 내려올까요? 2단계. 2단계를 지정하게 되면은 자, 2단계 사업이 남은 것이 자, 기업의 본사라든지 자, 그런 것이 이제 내려올 차례예요.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자, 공공기관들 있죠. 행정부처 말고 공공기관들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 대통령 그 집무실도 세종시로 보내자는 이야기 있죠. 아시겠어요? 대통령 집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에 있는 거 세종시로 보내고. 자, 그리고 국회도 세종시로 보내자.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종시가 이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은 그런 기관 건물들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또 3단계까지 됩니다. 3단계. 3단계가 되면은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자,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있죠. 대학들을 그 중에 선별해서 세종시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세종시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서울특별시만 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구를 누가 채웁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다 내려오겠죠. 예, 서울특별시에 인구 절반 이상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아파트는 가격은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곤박질 칩니다. 지금 뭐 40억 한다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빨리 어떻게 돼요? 40억짜리를 팔아야 되지. 그거 쥐고 있는다고 달라집니까? 결국은 세종시 이게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그 대통령 집무실, 국회 이런 것을 다 지방으로 보내자, 세종시로 보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울특별시에 지금 있는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죠. 그게 많이 분산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죠.
차라리 어디 사둬야 됩니까? 세종시를 사둬야 된다. 예. 자,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세종시 건설 같은 것을 말하니까 자, 그래서 세종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장관에게 있습니다. 2번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한다. 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란 말 있죠. 옆에 끌어놨습니다. 장관이라고 썼어요. 장관이 요청할 때는 국토교통장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놓을 때는 장관으로 바뀌어서 놓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누가 지정하느냐? 이름으로요. 그러면 책대로 그냥 외워간 사람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네, 국토교통장관 지정합니다. 자, 3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도 국토교통장관 지정하고 4번에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에 걸쳤을 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아예 국토교통장관 지정한다고 위에서 봤죠.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예, 그렇게 주의하고 봐야 돼요. 2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나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 되어 있죠. 다 3살 이후에 보세요. 옆에 지금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라 되어 있죠. 그것도 3살 이후에 가서 보시는데 기초조사 등에서 양갈리분의 자료 요청이라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주민의 의견 청취 그것도 다 지정 절차에 관한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놉니다. 다 3살 이후에 보세요. 어디까지?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202쪽에 보시면은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그 앞까지는 다 3살 이후에 보세요. 자, 5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하다가 중간에 또 끊어야 되면 안 하니 못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 다음 주에 한다.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치도록 합니다.